가장 강력한 영웅은 인류에게 배신당하고 압도적인 다크로드로 환생합니다. 리너스는 오우거의 공격을 받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배정된 새 영웅 중 하나입니다. 에라칼레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멸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타리스는 그녀의 힘을 사용해 시민들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리너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에라칼레의 주문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에라칼레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직 12살이던 리누스는 사람들이 소멸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뛰어내려서 오우거들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그가 오우거들을 베고 또 다른 하나와 씨름하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모든 시민들은 리누스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며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리누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에라칼레는 더 그랬죠. 그래서 4년 후 리누스는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아 몬스터를 무찌르라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 마을 사람은 리누스가 가장 위대한 검객이자 성검의 영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리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행복했답니다. 마을 사람이 리누스의 기술을 칭찬했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은 악마 로드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몬스터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리누스는 그 장소가 비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돌아와 마을 사람에게 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 돌아섰다. 그런데 마을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리누스는 이 상황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에게 중력 마법이 걸려 움직일 수 없게 제한당했다. 그는 주변에 3명의 마법사와 병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병사들은 빠르게 사슬을 가져와 공중에서 그를 제한한다. 그리고 리누스는 그제야 이 상황이 함정임을 깨닫고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시도한다. 병사들은 빠르게 사슬을 가져와 공중에서 그를 제한한다. 왕국의 귀족들은 라이너스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싫어하여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병사들은 창을 들고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 라이너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힘을 잃었다. 병사들은 그를 내려놓고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며 떠났다. 몇 분 후 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며 그가 구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라이너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인류를 배신한 것에 대한 원망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떤지 묻지만 라이너스는 그는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후 세상에 반항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리너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반항의 여신 로젤리아임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구하는 영웅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새로운 암흑군주로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이후로 리너스는 점차 언데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년간 마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며 지냈고 어느 날 그는 다시 그의 성으로 돌아와 로젤리아를 다시 만나고 전쟁의 전리품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하며 매우 강력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블라코스라는 새로운 귀족 친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람들은 리누스의 왕국으로 데려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로젤리아는 또한 승리를 기념하여 그의 오래된 신성한 검을 선물로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그 검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것을 악마의 검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그가 그 검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6 영웅들은 전쟁을 결심했다. 그들이 어둠의 군주로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리누스에게 맞서기 위해 악마 군주와 해골 군단이 전장으로 돌격하며 영웅들과 맞섰다. 하지만 영웅들은 신성한 힘을 받아 천사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악마 군주 리누스는 그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구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방위 주인. 그의 모든 요새가 패배했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해골들이 몇몇 인간 병사들을 잡아내지만 한 명의 영웅이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거대한 나무 같은 생물이 나타나자 악마 군주가 화를 내며 그것을 대마법사로 인식한다. 그는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인간의 자리를 포기했다. 리누스는 일어나 자신의 지팡이를 소환하여 싸움에 합류한다. 하지만 그의 펜리르 동료이자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를 멈추고 리누스에게 반란의 여신에게 약속을 했음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가 아직 인간일 때 뭔가를 맡겼고 그래서 라이너스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성이 파괴되는 동안 문 쪽으로 걸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1000년 후에 다시 일어나 자신의 왕좌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거대한 영묘에 봉인했다. 1000년 후 우리는 두 소녀가 라이너스의 성터를 탐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셀리아와 레지나가 그곳에 둥지를 짓고 있는 보이드라는 괴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터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에 도착한다. 셀리아는 그것이 왕의 무덤임을 알아차립니다. 악마 군주들이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쉬는 곳이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쉬는 곳입니다. 그 후 셀리아는 문에 적힌 글을 보고 만지게 됩니다. 갑자기 문이 작동하며 열립니다. 그녀는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수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도우려고 결심합니다. 그 후 우리는 황량한 곳에 있는 리누스를 봅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했던 신인 로제리아를 봅니다. 그는 그녀를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고 그녀는 답합니다. 그들이 만난 지 1000년이 넘었다고. 리너스는 신이 힘을 가진 영웅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봉인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행복하다고 답하며 공중으로 걸어간다. 리너스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간단히 말한다. 한편 셀리아는 크리스탈을 쏘려고 하고 있다. 그 안에 있는 리너스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소음에 불평하며 벌써 1000년이 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환생의식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리너스는 셀리아가 크리스탈을 쏘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자신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환생한 악마 군주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수정체를 부수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무덤을 강탈하려 하며 그녀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가 왜 아이가 수정체 안에 갇혀 있는지 묻자 그는 멈춘다. 그는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환생 마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이전 형태로 재구성하는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 군주 형태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가 아직 영웅이었던 인간 형태로 있다. 그 소녀는 그에게 왜 그가 봉인되었는지 묻는다. 크리스탈이 그를 확인하며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안고 큰 누나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는 짜증을 내지만 결국 기절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깨어나고 그녀가 쿠키를 준다. 그는 현재의 몸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배고픔 같은 사소한 일로 기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셀리아가 그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물으며 자신을 15세의 학생이라고 소개한다. 신성한 검사가 양성하는 기관의 학생이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리너스가 자신을 소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현재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는 가끔 그의 이름을 반복하며 귀엽다고 부른다. 그는 그의 이름이 한때 혼돈과 공포를 의미했기 때문에 짜증난다. 하지만 지금은 우연히 만난 소녀가 귀엽다고 부른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악마왕으로서의 기록이 역사에서 삭제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의 나이를 묻고 그는 10살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를 데려갔던 공허 몬스터들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공허는 다른 세계에서 온 적들로 그녀와 그녀의 학교 동료들은 그들을 물리치는 검을 든 기사라고 설명한다. 리누스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1000년 전 세상의 적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악마 군주와 반란의 여신. 그는 그녀가 우연히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는 문이 그녀가 만질 때까지 봉인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 몇 년인지 묻는다. 그녀는 지금이 64년이라고 말하고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큰 폭발 소리가 들린다. 셀리아는 즉시 리누스를 붙잡고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오우거 공허가 문을 통해 들어오고 셀리아는 그것을 쏘아내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묘소가 파괴되는 것에 짜증을 내고 마법을 사용해 이를 막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냥 넘어져서 얼굴을 땅에 부딪힌다. 그녀는 물러서라고 말하며 공허를 쏘지만 그저 간지럽히기만 한다. 갑자기 레이저 빔이 공허의 팔을 파괴하고 몸을 쏘아 떨어뜨린다. 레지나와 그녀의 거대한 포다. 공허가 일어나고 레지나는 포의 형태를 바꿔 가슴을 쏜다. 리너스를 보고 놀란 것과는 달리
레지나는 단순히 셀리아에게 사라지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녀가 공허를 제압하는 동안 두 사람은 도망치고 리너스는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환생 주문이 실패해서 그는 되돌아갔어. 사악한 군주가 되기 전 인간 모습으로. 그의 대무덤은 지금 외계인들로 가득 차서 모두를 파괴하고 있어. 그는 그들과 싸우고 싶어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있어서 할 수 없지. 그가 힘을 보여주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셀리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그러자 셀리아는 표면에 곧 도착한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수정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져서 와이번 공허로 변해. 이건 그가 아는 와이번과는 전혀 달라. 셀리아는 리누스에게 도망치라고 하고 그녀는 그 괴물과 맞서기로 해. 그녀의 총이 검으로 변하고 그녀는 그것에 대처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라이너스는 그냥 무시하고 괴물을 파괴할 주문을 시작한다. 셀리아는 이유도 없이 라이너스를 밀쳐내고 그에게 도망치라고 하며 배에 상처를 입는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고인 바닥에 누워있고 라이너스는 왜 그녀가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그에게 도망쳐서 레지나와 함께 탈출하라고 한다. 하지만 라이너스는 그녀에게 가까이 간다. 와이번이 가까이 다가오고 두 번째 공허가 나타난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눈을 감는다. 라이너스는 그녀의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를 지켰지만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와이번의 약한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했지만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보호할 때 그는 그녀가 로살리아를 떠올리게 했다. 더 많은 공허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의 마법 장벽이 이를 모두 막아낸다. 그는 감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가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공허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모두 쳐내어진다. 그는 그 후 뒤돌아서서 지팡이를 소환한다. 그는 공허들에게 셀리아의 용기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셀리아의 성을 방해한 공허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레벨 8 중력 마법을 시전하여 압력으로 공허 하나를 박살낸다. 다른 공허가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방어막으로 막아낸다. 그리고 방어막을 수정하여 가시로 공격한다. 마지막 남은 공허가 도망치기 위해 날아오르지만 그는 단순히 점프하며 레벨 8 불꽃 마법을 시전하여 그것이 타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마법을 사용한 후에도 공허의 뼈가 남아있었고 그것은 드래곤에게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마나 수치가 예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셀리아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악마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는 성스러운 주문으로 그녀를 치유할 수 없지만 죽음과 관련된 모든 주문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피를 몸속으로 되돌리는 주문을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한다. 한편 레기나는 오크보이드를 처치하고 셀리아와 연락하려 한다. 셀리아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니스는 이를 듣고 놀란다.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셀리아는 결국 깨어나서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를 안아줍니다. 그런 다음 상처를 확인해보지만 어떻게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라니스는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해서 그녀를 치유했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마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라니스는 셀리아와 레기나가 빈 공간을 공격할 때 주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 그들은 고급 마법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대에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VN 혼란스러운 셀리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성한 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서 어떤 신성한 검들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그가 공허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신성한 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설명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힘은 60년 전 인류가 공허와 싸우기 위해 깨운 것이다. 인류는 공허와의 전쟁에서 거의 패배할 뻔했지만 아이들이 신성한 검에 불, 바람 등 조작하는 힘을 깨웠다. 그는 이 힘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숨기기로 결정한다. 그때 레지나가 도착하고
소녀들이 공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리나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것이 사라졌다고 거짓말한다. 그들은 유적지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셀리아는 리나스에게 자신의 자전거에 함께 타자고 요청한다. 이는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그들은 아카데미로 돌아가는데 레지나가 계속 리나스를 놀린다. 긴 드라이브 끝에 리나스는 드디어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7번째 공격 정원임을 깨닫는다. 레지나는 리나스에게 이것이 그의 첫 공격 정원인지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것이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도시가 지금 그곳에 정박해 있지만 도시는 보통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공허 식민지를 공격하는 최전선에서 사용된다. 그녀는 도시가 에너지와 음식을 생산할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다고 설명한다. 리나스는 이처럼 큰 것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인간의 힘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는 어둠의 군대를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에 들어간 후 셀리아는 신성한 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공허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지만 전쟁 동안 협력해야 한다. 리나스는 이것이 성검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후 소녀들은 그가 점검을 마치면 만나자고 말한다. 그들이 떠난 후 리나스는 욕실로 들어가 두 이름을 부릅니다. 블랙과 셰리가 그의 그림자에서 나타납니다. 셰리는 그의 개인 하녀이고 블랙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그림자 왕국의 왕자입니다. 리나스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랙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묻습니다. 리나스는 블랙을 쓰다듬으며 실수로 인해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블랙은 리나스의 영웅 형태를 처음 보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셰리가 드디어 말을 하며 리나스의 새로운 모습이 꽤 귀엽다고 밝혀줍니다. 그가 화를 내며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다고 묻는다. 귀여운 소녀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리나스는 그냥 넘어간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도시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며 이것이 자신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상한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 블라카스는 다른 종류의 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리나스는 자신의 목표가 다크로드 군대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두 사람은 그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시작한다. 그는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으로 스프레이를 맞는다. 몇몇 기계들이 그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간다. 검사가 끝난 후 그는 임시 신분증을 받는다. 셀리아가 나타나서 신분증을 빼앗아 사진을 찍는다. 그는 조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도시에서 그의 정체를 증명한다고 설명한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학원을 방문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자전거에 타라고 한다. 셀리아는 도시를 돌아보는 작은 투어를 시켜주며 보여준다. 그에게 거대한 상업지구를 보여주는데 이는 리나스에게 충격을 준다. 그는 도시가 평화로워 보인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셀리아가 설명을 한다. 그녀는 제7공격 정원은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공허 침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정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검사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나스는 주변에 있는 거대한 건물들의 수에 상당히 인상받아 그것이 학교의 일부인지 물어봅니다. 셀리아가 확인해주고 건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관련된 건물들은 식당, 훈련장, 그리고 무도장입니다. 리나스는 약간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왜 그들이 댄스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셀리아는 그의 성검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이 차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 기숙사를 보여주지만 무젤에게 막힌다. 리나스는 셀리아가 자신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들을 막으려 한다. 그는 그녀에게 리나스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녀는 단순히 무젤은 상관없다고만 말한다. 그 남자는 셀리아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는 웃으며 셀리아의 분때는 이제 모두 실패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리나스가 인증받은 성검 사용자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농담 그만하라고 합니다. 반면 리나스는 이 남자가 무지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해가 없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주목받지 않기 위해 이 남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뮤젤은 셀리아에게 성검 사용자 노릇 그만하고
그의 소대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최상위 랭커들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들어오면 아카데미에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검 사용자의 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검을 소환하지 못하는 실패자라고 비웃습니다. 셀리아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이지만 리나스는 신성한 검을 발현할 수 없는 것에 꽤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그녀가 유적에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맞았던 이유다. 그는 그녀가 신성한 검 사제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때 뮤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소대에 와서 다른 소녀들처럼 그의 장난감이 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위험한 임무를 피할 수 있다. 리나스는 그 남자가 소녀들에게 정신조종 마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뮤젤의 신성한 검의 힘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셀리아가 거절하자 그 남자가 화를 냅니다. 그런 다음 셀리아와 리나스가 계속 가려고 하지만 남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셀리아의 머리를 잡습니다. 리나스가 뮤셀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리나스는 마법을 시전하고 뮤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그는 고통에 허리 굽혀 앉고 리나스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리나스가 뮤셀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는 셀리아가 자기 여자라며 뮤셀이 손댈 권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리나스가 마법을 중단하자 뮤셀은 성검을 활성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도착하여 성검의 힘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카데미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데 그는 여자 기숙사 구역에 있습니다. 무젤은 팬티를 적시기 전에 떠나기 시작합니다. 리나스는 자신이 바보 같은 파리 때문에 흥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어둠의 군주들 중에서 가장 관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셀리아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입니다. 한편 셀리아는 매우 기뻐하며 그 소녀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엘핀이며 무젤이 셀리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리나스가 유적에서 자신이 구한 소년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리나스는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셀리아의 친구들은 큰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피는 자신이 셀리아의 분대 운영자라고 설명하며 리나스는 그들이 항상 소통해왔음을 깨닫습니다. 레오는 자신을 소개하고 엘피는 그를 아카데미에 환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제복을 주고 셀리아에게 그의 성검을 등록할 것인지 묻습니다. 셀리아는 리나스가 먼저 샤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엘핀에게 기숙사로 가는지 묻습니다. 엘핀은 먼저 공허 조사 데이터를 기사들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바다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고 언급한다. 리나스는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지금은 무시한다. 하지만 엘핀은 셀리아가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설명을 중단한다. 리나스는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그녀의 팀 기숙사로 향한다. 셀리아는 배정된 기숙사가 플래톤의 성적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각 플래톤이 5명 또는 6명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그들을 공적 시스템으로 대우한다. 각 플래톤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토너먼트, 연습 경기, 그리고 시험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팀 기숙사에는 에어컨과 새로운 운동 장비, 제트바스와 사우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나스는 제트바스를 무기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작아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집처럼 편안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리나스는 그녀가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목욕하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명령을 따릅니다. 갑자기 셀리아도 들어옵니다. 그녀는 정말 수치심이 없는 여자애들 같아요. 그녀는 점점 힘이 빠지고 넘어집니다. 리나스는 그녀의 몸에 꽂힌 주문의 흔적을 만집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진홍색으로 변하고 송곳니가 커집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그는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일어나면서 그녀는 그의 목에 물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그를 물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강한 부하인 뱀파이어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마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지만 그는 사실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셀리아는 침대에서 깨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리나스는 그녀가 기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만화를 조금 주었고 그녀도 그걸 받아야 했어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리나스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수정에서 부활한 고대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잊혀진 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마법은 오직 죽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녀를 치료하거나 부활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나스는 크리에이트 엘더 언데드라는 10레벨 주문을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솔직히 말해 그 주문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장 강한 언데드 하수인인 흡혈귀 여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흡혈귀가 되는 것에 걱정하지만 리나스는 그녀가 만화가 부족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뱀파이어의 충동 때문에 그의 피를 조금 마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믿고 그는 그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고 리나스는 듣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6년 전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공허의 공격으로 도시를 잃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잃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모두 성검 사용자였고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레지나와 함께 대피소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성검을 깨우고 공허와 싸우기 위해 훈련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전히 성검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에게 묻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이제 그녀가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뱀파이어 여왕 본성 덕분에요. 그녀는 여전히 약간 걱정하지만 리나스의 배에서 소리가 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가 먹는 것보다 여자 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카페테리아로 가서 그녀는 자신이 이제 뱀파이어가 되었으니 정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리나스는 그녀가 고위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만화를 회복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것이 힘을 되찾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들은 배경에서 두 남자에게 말을 거는 소녀를 들었어요. 남자들은 그녀가 학교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잡자 그녀는 재빨리 나무검으로 그들을 쓰러뜨렸어요. 그녀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허락이 있다고 말하며 꾸짖었고 남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세리아는 재빨리 그 소녀에게 달려가서 사쿠야라고 불렀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사쿠야가 모두 설명했어요. 그녀는 전술 훈련에 참여해야 했지만 지루해서 몰래 빠져나왔고 그 두 남자에게 잡히기 전까지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리나스에게 집중하며 엘피안이 이미 그를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셀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하며 그가 보이드에게 납치되었고 자신이 그를 구했다고 말한다. 사쿠야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손을 쉐이크한다. 그는 그녀가 평생을 검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녀가 얼마나 훈련했는지 궁금해한다. 셀리아는 사쿠야가 자신의 부대의 선봉 공격자라고 밝히고 모두의 점심을 사게 된다. 식사 중에 리나스는 사쿠야에게 왜 그렇게 입고 있는지 묻는다. 사쿠야는 그 옷이 자신의 고향의 전통 의상이며 자매의 기념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녀의 마을은 보이드에게 공격당하고 파괴되었으며 그녀만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고 복수하려고 한다. 리나스는 그런 상황에 대해 묻는 것에 사과하고 사쿠야는 설명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카데미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하지만 언니의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녀는 특별히 허락을 받고 그것을 입고 있다. 식사 후 셀리아와 리나스는 훈련장으로 향해 그의 성검을 등록하러 간다. 그곳에서 그는 시험관인 알토를 만난다.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성검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나는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서포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로봇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세리아가 그 로봇들은 공허 시뮬레이터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들은 공허 전투 패턴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알토가 리나에게 낮은 수준으로 세팅된 것이니 싸우라고 합니다. 2레벨 중력 주문 정도면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모든 로봇을 파괴해버립니다. 세리아와 알토는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알토는 그 로봇을 어떻게 부숴버렸는지 묻고 그의 성검이 정말 서포터 타입인지 의심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주변의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보이드 시뮬레이터를 더 높은 수준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귀찮은 무젤에게 방해받는다. 그는 시험을 처리하고 싶어한다. 리나스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무젤을 조롱하며 그가 로봇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자신의 성스러운 검을 해리포터의 지팡이라고 부른다. 그의 애완소녀들도 공중무기를 호출하지만 셀리아는 5대1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젤은 단순히 자신의 성스러운 검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나스는 오만하게도 5명이 초보자들을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그를 돕기로 결정하고 무젤의 계획에 빠져들어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 리나스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셀리아가 지면 그의 부대에 합류하고 그의 장난감이 될 것입니다. 리나스는 무젤이 단순히 셀리아를 박수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만 만약 무젤이 지면 그는 절대로 셀리아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 남자는 그렇게 멍청해서 자신이 과신하게 되어 결국 수락하게 됩니다. 리나스는 그녀에게 아무도 그의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셀리아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셀리아는 알토에게 훈련용 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성검의 복제품으로 훈련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리를 정한 후 그들은 시작하기로 했다. 셀리아는 재빨리 돌진하며 한 소녀를 쓰러뜨린다. 그 후 무젤을 노리지만 다른 소녀가 막아선다. 리나스는 그냥 지켜보며 생각한다. 그녀의 날것이 뱀파이어 여왕이 된 이후로 향상되었다고. 다른 소녀 중 한 명이 무기를 부수며 땅에 내리쳐 셀리아는 돌멩이를 피해야 했다. 무젤은 평범한 패배자로서 자신의 애완동물 중 하나에게 리나스를 처리하라고 시킨다. 셀리아가 산만할 때 그 소녀는 번개와 함께 돌진하지만 리나스는 단순히 사용한다. 그의 그림자로 막기 위해 낮은 수준의 마법을 쓰고 그 후에 그걸 사용해 소녀를 제압합니다. 셀리아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두 소녀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녀가 앞으로 나서지만 셀리아는 그녀를 제압합니다. 셀리아는 무젤과 대결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는 단순히 지팡이를 사용해 그녀의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간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이것이 그의 진정한 힘, 지배의 성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검을 쳐내고 그 후에 자신이 그녀에게 할 더러운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리나스를 상대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조금 위축된 상태다. 그는 아직 첫 번째 소녀를 제압하고 있지만 다른 3명이 일어나서 그를 둘러싸고 있다. 이제 무젤과 함께 4명이다. 리나스는 레벨 2 마법을 사용해서 즉시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셀리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셀리아는 혼잣말을 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성검이 나타나기를 간청한다. 그녀의 강렬한 의지력으로 인해 손에 밝은 빛이 나타난다. 그 빛은 성검으로 변형된다. 레기나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신성한 검으로 셀리아는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무젤은 자신이 믿을 수 없는 패배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셀리아에게 앞으로 나갈 기회를 준다. 그녀는 그의 지팡이를 반으로 부수고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소녀들을 해방시킨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자신이란 작은 패배자처럼 포기한다. 모두가 셀리아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레지나도 즉시 그녀를 안아준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깨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셀리아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나중에 그녀는 리나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부탁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길 원하고 그의 소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환영 파티를 열고 레지나가 거대한 잔치를 준비한다. 엘피는 리나스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하여 그의 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기숙사에 더 이상 빈 방이 없어서 리나스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야 한다. 레지나가 대화에 재빠르게 끼어든다. 그녀는 그 클랩 세션을 원한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다. 세쿠야도 하루 종일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엘파인이 합류하며 그녀의 방에 많은 플롯이 있다고 말한다. 리나스는 선택지가 많지만 셀리아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밤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녀들은 뭔가 의심하지만 리나스는 셀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언급한다. 겨울이 추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가 그의 피에서 마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리나스는 엘파인의 방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다.
그녀는 마녀의 성검륜을 사용하여 그의 데이터를 스캔한다. 리나스는 감명을 받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스러운 검의 힘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녀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녀는 자신이 7분대의 일원이었다고 밝힌다. 그들은 어떤 유적을 조사하고 있었고 보이드에게 공격받았다. 그들이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다. 그 그룹은 붕괴되었고 그녀가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힘을 잃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러나 셀리아가 그녀를 너무 많이 방문해서 그녀는 분대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스캔을 마치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다. 리나스가 줄거리를 지켜보는 것을 즐긴다고 적혀 있다. 그녀는 그에게 장난꾸러기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에 있는 지도를 보고 확인해도 되냐고 묻는다. 그녀는 동의하며 지도 앱이 담긴 태블릿을 준다. 확인하는 동안 리나스는 지난 몇 달간의 공허 분포 지역을 발견한다. 그는 블라카스를 호출하고 그로부터 공허들이 다크로드들이 인류에 맞서 사용했던 몬스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 그는 블라카스에게 지도에 표시된 곳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블라카스가 사라지고 쉘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녀도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마왕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들은 고대 신들에 대한 이야기나 1000년 전 어둠의 군주들과 6 영웅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조사를 계속하라고 한다. 한편 잠수부들로 구성된 그룹이 수중 유적을 조사하고 있다. 그들은 얼굴이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한다. 나무는 리나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잠수부들을 공격한다. 다음 날 리나스는 깨어나서 목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즉시 셀리아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그의 하인으로서 그녀는 그가 한 일에 혼란스러워하며 즉시 일어난다. 그는 그녀에게 주계약의 표식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녀를 쉽게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그녀는 갑자기 당황하며 그가 자신에게 줄거리 행동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리나스는 그런 종류의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안심하며 리나스가 항상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한다. 리나스는 주제를 바꾸어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가 그의 피를 빨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한밤중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빨았다고 언급한다. 리나스는 그녀가 자신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그녀는 이해하고 그에게 사과한다. 그러다가 그녀의 전화가 울리면서 방해받는다. 셀리아는 엘파인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갑자기 전화한 이유를 묻는다. 엘파인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보고한다. 13연대는 해저를 조사 중이어야 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숙련된 그룹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엘파인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나중에 업데이트하겠다고 한다. 셀리아는 리나스가 그녀를 훈련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한다. 그는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동의한다. 한편 엑스칼리버 아카데미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13기병대에 대해 걱정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문의한다. 그들은 침공 도시 아래 해저에 공허 식민지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공허들이 아마도 대규모로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직원이 그 식민지 안에 몇 개의 공허가 있을지 묻는다. 하지만 답은 걱정스럽다. 수백 마리 이상일 수도 있다. 그들은 큰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 공격에 공허 군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사이 셀리아는 두 로봇을 상대로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녀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특히 하나씩 차례대로 오기 때문이죠. 리나스는 그녀의 기술을 칭찬하고 검수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셀리아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기본기를 가르쳐줬다고 밝힙니다. 그 이후로 항상 연습해왔지만 최근에는 진전이 느려졌어요. 리나스는 그녀가 이제는 여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리나스는 그녀가 자신의 막대한 만화 저장소를 사용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든 배우게 된다면 말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는 계속합니다. 그녀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사용하면 그녀의 힘이 많이 증가할 거야. 그녀는 그의 지도를 요청하고 리나스는 그의 지팡이를 소환한다. 그는 그녀에게 더 현실적인 상대를 줄 것이라고 말하며 주위에 장벽을 치고 그런 다음 그림자에서 여러 개의 해골 병사들을 소환하는 주문을 사용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의 하위 계급 하수인이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파괴해도 좋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해골들을 하나씩 베기 시작한다. 두 개의 해골이 양쪽에서 공격할 때 그녀는 피한다. 그리고 리나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병사들을 소환한다. 몇 분 후 리나스는 그녀가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기로 한다. 그는 그의 해골들을 그림자로 돌려보내고 그녀에게 만화를 줄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기술을 칭찬한다. 그런 다음 그는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겠냐고 묻는다. 그는 거절하지만 그의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자신의 몸에 화가 난다. 한편 사쿠야는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거무나스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의 외모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그에게 고귀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를 블랙 플러파마루라고 부릅니다. 물론 블랙은 그 이름을 싫어하지만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녀는 천조각으로 그의 목을 감싸기로 하고 그 안에 음식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 후 떠나면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엘피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지나와 사쿠야가 들어옵니다. 사쿠야는 블랙을 방금 만났다고 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조사를 집중하게 되며 새로운 그룹이 공허의 군주를 찾기 위해 파견됩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번 그룹은 마지막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리아와 레오니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달리며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중에 고아원에 들릅니다.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셀리아는 이것이 식당과 고아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아 아이들은 기뻐서 셀리아를 보고 빨리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이곳이 돌아갈 곳이 없는 피난소 아이들을 돌본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레오니스는 이런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도 집 없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서자 셀리아가 사과를 합니다. 그녀는 시험 때문에 이전에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가 뒤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숨어갑니다. 하지만 레오니스는 누군가가 그의 부하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화가 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아이를 공격하려 하지만 셀리아가 괜찮다고 말하자 멈춥니다. 곧 주인인 프레니아가 내려옵니다. 그녀는 셀리아에게 레오를 소개하며 그는 폐허에서 구한 소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성검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아이들이 그에게 달라붙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셀리아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야채와 도넛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지고 프레니아는 곧 점심 준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쿠야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알고 보니 몇몇 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공격 도시의 조종실 안에 에리카엘의 괴물 형태가 공격 도시의 지하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공격 도시 본부에는 커다란 나무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공허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발견하면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엘파인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게 합니다. 그녀는 62구역 지하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마법 에너지 반응이 있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 후 몇 분 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모두 공포에 휩싸여 공허가 지하시설에 침투했음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믿지 못하는 가운데 데이터팀은 새로운 정보를 이전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사실임을 설명합니다. 노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왜 우리의 공허 탐지기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느냐고. 분석가는 공허가 약한 마법파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기계는 일반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경보가 울리고 분석사가 설명합니다. 구역 31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 물체가 마법을 발산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엘파인은 빠르게 결론 내리며 공허가 검출을 피하기 위해 힘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런 가능성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공허는 지능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파인은 단호하게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조사팀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지요? 다른 경보가 울리며 이번에는 재고 부서의 보고입니다. 보고서는 그 구역에 나무 뿌리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엘핀의 방에서 레지나가 셀리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엘핀은 셀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묻고 레지나는
그녀가 레오니스와 고아원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엘피는 GPS를 통해 그들을 추적하지만 레지나는 그녀에게 공허가 정말로 도시를 침투했냐고 묻는다. 엘피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하며 레지나와 세쿠야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한다. 한편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레오니스에게 그의 성검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레오니스는 이 바보 같은 아이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분명히 짜증이 난다. 하지만 칭슬라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그를 진정시킨다. 아이는 레오니스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레오니스는 그 아이를 친절하고 교육받은 어린이로 보지만 그녀는 분명히 레오니스에게 반한 상태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성스러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멋지다고 부르며 곧장 토마토밭으로 돌아간다. 본부로 돌아와서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찾는다. 그들은 단서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로 가득 찬 복도도 발견했다. 그곳의 남자들은 그 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기다린다. 갑자기 그 뿌리들이 팽창하기 시작하고 어떤 종류의 눈이 나타난다. 그 순간 모든 남자들이 공격당하고 통신이 끊긴다. 지금 장군은 그것이 공허함이라고 믿지만 어떻게 지하로 들어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분석가가 그 근원이 도시 내 통신 시스템을 절단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해리 페터가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해킹하고 일부 통신을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남자가 마지막 공격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허함을 놓치고 맙니다. 더구나 지금은 공허함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장군은 공허함이 보통 쉬지 않고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쳤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분석가들은 빠르게 공허가 에너지 회랑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알피는 그 목표가 도시를 지탱하는 마법 에너지 코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것이 공허의 군주라면 마법 에너지 코어를 사용해 대규모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신속히 설명합니다. 모두가 당황하며 마법 코어를 보호하고 모든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나무 뿌리가 벽을 뚫고 코어에 닿으려고 합니다. 방어 시스템이 뿌리를 쏘기 시작하고 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이 일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핵심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압사에 대비합니다. 한편 고아원에서는 이 추하고 역겨운 아이들이 여전히 레오니스의 성검을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여전히 뿌리와 싸우고 있지만 마법의 핵에 도달하자 멈춥니다. 그것은 빠르게 안으로 침투하여 공허를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경보가 빠르게 울리기 시작하고 셀리아와 레오니스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들은 압사가 그들의 도시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시의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예비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외부 도움을 받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엘파인, 사쿠야, 레지나가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도움을 주지만 후자는 여전히 셀리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파인은 셀리아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일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집중은 지역의 공허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공허로 가득 차 있지만 방어 시스템의 기관총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이후 옥상에 도착하며 각각의 장소에서 그들은 성검을 소환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편 레오니스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공허 인간형들이 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셀리아는 당황하여 안으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따라가려고 하지만 셰리가 그의 명령을 요청하며 그를 방해합니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자신의 하인을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셰리는 거절하려고 하지만 그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가라고 합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부르며 아이들이 대피할 준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레오니스는 뭔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받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드래곤 공허가 이 지역에 있으며 셀리아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성검을 소환하지만 레오니스는 그녀가 흡혈귀 여왕으로서 진정한 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두려운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두려움에 떠나 아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지팡이를 소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페밀라이어스를 죽지 않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개의 공허가 공격하지만 셀리아는 신속하게 그들을 처리합니다. 그녀는 공중에서 타오르는 두 개를 발견하고
그것이 레오니스의 소행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힘인지 묻지만 그는 단순히 다음 목표에 집중합니다. 도시 주변에 점점 더 많은 공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쿠야는 오우거들을 발견하고 칼을 들고 달려가 그들을 바베큐 다진 고기로 만든다. 레지나는 거대한 포로 드래곤을 쏘아 떨어뜨리고 엘피는 그녀의 장비로 지역을 정찰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그들은 거대한 공허 히드라를 발견한다. 레오니스는 공허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1000년 전이 괴물임을 깨닫는다. 심지어 위대한 드래곤들조차 부패하여 공허가 되었다. 그는 그들이 과거만큼 강하다면 적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는 셀리아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며 고급 주문을 시전한다. 셀리아는 여러 개의 공허를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앞서 나간다. 그 덕분에 레오니스는 주문을 시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위대한 악마군주인 그는 인간 도시의 파괴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도전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거대한 드래곤이 그 앞에 나타나고 레오니스는 10레벨 주문을 시전한다. 공중에 여러 개의 화염구가 나타나 지역에 충돌한다. 셀리아는 화염구가 비처럼 쏟아지자 겁에 질려 있지만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그는 드래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드래곤은 셀리아를 불로 공격한다. 그것을 피하고 레오니스는 자신의 몸을 탓하기 시작한다. 현재 몸이 약한 이유라고. 갑자기 블레가스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용의 목을 물었다. 레오니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또 다른 레벨 10 중력 주문을 시전하여 용을 땅바닥에 내리꽂는다. 셀리아는 레오니스를 이렇게 거대한 공허를 물리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진다. 세 개의 뿌리가 다시 나타나서 셀리아를 붙잡는다. 그녀는 천천히 구멍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레오니스는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만 몇몇 뿌리가 그의 길을 막는다. 뿌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레오니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 뿌리를 예라칼레, 전설의 영웅 중 한 명으로 인식한다. 레오니스는 1000년 후에 예라칼레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고 마법을 시전한다. 그러나 나무 인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지하로 돌아간다. 레오니스는 마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에 셀리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블랙카스가 그림자에서 나와서 이야기한다. 예라칼레와 그가 부활 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블랙카스는 고아원 아이들이 레오니스를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들이 왜 스스로 위험에 빠졌는지 궁금해한다. 그에게 그들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레오니스는 그들이 그의 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피난처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보호해준 것에 감사한다. 그들은 셀리아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놀란다. 그는 그녀를 구하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장벽을 세우고 해골 경비병들을 소환하여 그들을 보호한다. 레오니스는 블라카스로 돌아가며 그녀는 셀리아의 통신 장치 소리를 듣는다. 엘파인과 레지나는 히드라와 맞서며 셀리아의 지원을 원한다. 그러나 레오니스는 셀리아가 납치당했다고 말한다. 엘핀에게 성검을 사용해 셀리아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답한다. 레오니스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셀리아가 납치된 지역을 보여준다. 엘핀은 그녀의 위치를 찾아내고 레오니스에게 알린다. 갑자기 엘핀이 하이드라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셰리가 그녀를 보호한다. 셀리아의 위치로 가는 길에 블라카스가 레오니스에게 왜 셰리를 인간을 돕게 보냈는지 묻는다. 레오니스는 블라카스에게 변명을 하려 하지만 블라카스는 납득하지 않는다. 레오니스는 마침내 인간을 조금 좋아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블라카스는 그의 대답에 만족합니다. 레오니스는 마법을 사용해 셀리아가 있는 방으로 가는 문을 부숩니다. 둘은 모두 방으로 뛰어들고 그곳에서 가지를 든 남자를 발견합니다. 에라쿠르는 셀리아를 인질로 잡고 있고 레오니스는 그에게 부활을 돌려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불꽃 마법을 시전의 덩굴을 태웁니다. 하지만 에라쿠르는 빠르게 재생되고 레오니스에게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묻습니다. 레오니스는 그가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1000년 전에 영혼을 봉인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라쿠르는 그때 이후로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이 다시 태어나야 하며
빈 별도 함께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오니스가 빈 별에 대해 묻는다. 에라쿨이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에라쿨의 가지에서 여러 눈이 떠지며 레오니스가 에라쿨이 신성한 교단의 사제들을 물리쳤음을 깨닫게 한다. 레오니스가 셀리아에게 부르짖자 그녀가 응답한다. 에라쿨의 주 가지 뒤에서 그녀는 강한 덩굴에 묶여 있다. 레오니스가 산만해지는 동안 에라쿨이 그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블라커스가 그에게 경고하며 제 시간에 피한다. 그들은 방을 뛰어다니며 에라쿨의 공격을 피한다. 레오니스는 가지를 자르기 위해 얼음을 소환한다. 하지만 괴물은 너무 빨리 재생된다. 그는 레오니스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려 하지만 블라쿠스가 그를 보호한다. 블라쿠스는 그들의 마법이 매 초마다 약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레오니스는 그 이유가 에라쿨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라쿨은 한 번에 시전할 수 있는 마법의 수를 늘리는 주문을 건다. 그 후 그는 방 안에서 튕기는 여러 개의 빛의 광선을 만든다. 레오니스는 빛의 광선에 맞고 블라쿠스와 자신의 마법 공격을 결합하려 한다. 하지만 에라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빛의 장벽을 만든다. 블라쿠스는 레오니스에게 에라쿨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마나 크리스털에서 흡수하고 있어요. 레오니스는 블라쿠스에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한편 셀리아는 자신을 제약하는 가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에 상처만 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레오니스가 혼자 싸우게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검을 소환하여 가지를 자르려 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밖에서는 에라쿨이 빈 마법으로 계속 레오니스를 공격합니다. 레오니스와 블라쿠스가 힘을 합쳐 강력한 주문을 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쿨은 빈 마법 방패를 만들어 그것을 막아냅니다. 셀리아는 여전히 덩굴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몸의 부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녀의 눈이 붉어지고 혈액에서 어떤 종류의 칼날이 나온다. 칼날이 가지를 베어내어 레오니스가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피로 덮인 그녀의 통신장치를 던져 그녀의 가슴을 관통시킨다. 그렇게 해서 셀리아는 마침내 덩굴에서 풀려나 진정한 뱀파이어 여왕으로 깨어난다. 그녀는 앞에 있는 가지를 베어내고 레오니스의 곁으로 돌아간다. 블레구스는 레오니스에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쪽으로 비킨다. 레오니스는 셀리아와 재회하고 그녀가 뱀파이어 능력을 마스터한 것을 칭찬한다. 그녀는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화를 공급해준 것에 감사한다. 에라쿨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며 레오니스에게 그를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루드가이는 여러 마법 주문을 외우며 거대한 빛의 마법을 시전한다. 블레거스는 나무가 10레벨 마법을 여러 개 시전하여 도시 전체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레오니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셀리아에게 에라쿨을 처치할 것이며 그녀의 보호를 요청한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악마의 검을 뽑으려 하고 블레거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냐고 묻는다. 레오니스는 몇 년 전 로젤리아의 지시를 기억한다. 그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악마의 검을 뽑을 수 있다. 그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 마음을 품고 레오니스는 검을 뽑아든다. 이 땅과 사람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선언하며 그는 검의 지침을 읊조리며 검은 레오니스의 결정을 인정한다. 에라쿨은 레오니스에게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의 틀을 찢겠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비밀 검수를 사용하여 에라쿨을 사라지게 한다. 모든 공허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폭동이 멈춘다. 다음 날 레오니스는 근육통 때문에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다. 검의 힘이 그의 미성숙한 몸에는 버거운 것으로 드러난다. 레오니스는 다음날 근육이 아프게 일어난다. 셀리아가 그의 방에 들어와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가져온다. 그녀는 자신의 성검을 용접하는데 많은 피를 소모했다고 말하며 그 피를 보충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그녀의 자제력을 놀리며 그녀는 조금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녀들이 그의 방에 들어와 그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셀리아는 그들에게 이것이 큰 오해라고 설명한다. 그 결과 도시는 우르르 쾅쾅에 의해 황폐해졌지만 서서히 재건되고 있다. 발전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만화를 생산하고 있다. 레오니스는 정보 금고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영혼이 그에게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그 영혼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카데미의 학생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지나는 뒤에서 그의 눈을 가리고 누가 누군지 맞추는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레오니스는 정확히 맞춥니다. 그는 몸을 빼며 그들이 공공장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놀리기 위해 따라온 건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돌려주러 왔다고 말하며 우연히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고대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언어가 기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구실을 대어 그녀는 그를 위해 느끼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녀가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영혼은 그녀에게 허락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속임수를 써서 그들에게 통과하게 만들어요. 레기나는 레오니스에게 그 속임수를 비밀로 지키라고 말해요. 레오니스는 영혼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레기나에게 원래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그들이 숲에서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요. 그녀는 금고에서 고대 언어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아내고 레오니스에게 가리키며 그에게 금고에 있는 책만 읽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표창식에 초대받는 메시지를 받았어. 황후 알티리아가 주최하는 행사야. 레오니스는 그것에 기뻐했어. 왜냐하면 왕실을 이용해서 인간 제국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는 셀리아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는 심부름하러 갔다고 말하고 항구에서 만나자고 했어. 레지나가 그를 금고에 두고 떠났어. 한편 교회에 검은 사자가 있는데 바스티아라고 해. 그는 자신의 갱단에게 행사가 끝날 때 알티리아를 납치하겠다고 말했어. 락트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그들이 그녀를 이용해 그들의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위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르더는 인간들이 그들을 가두어 놓은 것에 화가 난다. 엘사가 바스티아에게 그들이 인간들이 성검을 상대할 수 있을지 묻는다. 지르더가 그녀와 바스티아와 다투기 시작하고 바스티아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한다. 낯선 사람이 그들이 연대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지르더가 그녀가 그들을 비웃는다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분노를 공유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락트가 그녀에게 공주를 잡아들이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들에게 성스러운 검보다 더 큰 힘을 줄 것이다. 그녀는 악마의 검을 만들어내고 바스티아에게 큰 힘을 주어 자신만의 악마의 검을 만들게 한다. 락트는 그것을 성검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낯선이는 그것이 누구나 휘두를 수 있는 악마의 검이라고 말한다. 엘사는 감명을 받고 그들의 납치 시도가 이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낯선이는 다른 누군가도 충분히 강하다면 악마의 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하이페리온을 납치하고 공주를 데려가자고 제안한다. 지르더는 그들이 배를 훔치면 그들은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항해합니다.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악마의 검에 대한 대가로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검사를 그녀에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신에게 바쳐질 희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은 그녀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바스티아가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자 그녀는 자신을 영원한 어둠의 숲의 마녀 샤르낙이라고 소개합니다. 한편 리나스는 항구에 도착하고 그곳의 정박한 전투함에 감명을 받습니다. 리나스는 셀리아에게 선물을 사기로 결심하고 상인이 그것을 엘프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자 감명을 받습니다. 리나스가 엘프에 대해 묻자 상인이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한다. 알미리아 공주가 배 위에 서서 항구에 모인 사람들을 맞이한다. 그녀의 경호원이 그녀에게 가장자리 가까이 서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고 사과한다. 셀리아와 나머지 분대가 리나스와 만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선물을 준다. 그녀는 선물에 감사하며 귀엽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배에 탑승하고 공주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리나스가 레지나에 대해 묻자 그들은 그녀가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학생인 펜니스가 부릅니다. 셀리아에게 배에 뭐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셀리아는 그들이 표창식에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펜니스는 자신이 학생회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엘파인에게 끊깁니다. 펜니스는 셀리아에게 그녀가 성검을 깨웠다고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리나스는 셀리아에게 펜니스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들이 어떤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합니다. 한편 바스티아와 그의 무리가 배에 침투합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제압하고 얼굴을 훔쳐서 인간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샤르낙의 계획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칭찬한다. 위식이 시작되지만 리나스는 앉아서 역사책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누군가 과거의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정보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다. 셔리가 나타나고 그는 그녀에게 발견한 것을 물어본다. 그녀는 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지만
그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림자 세계로 사라진다. 늦은 오후, 공주님의 연설 시간이 거의 다가온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리고 있지만 그들은 매복당합니다. 바스티아와 그의 공모자가 직원으로 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들은 공주를 인질로 잡지만 그녀는 마스터키를 풀어주고 뚫린 생물을 도망칩니다. 나머지 반인반수 갱따는 연설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둘러쌉니다. 그들은 그들의 휴대전화를 컨피스케이트하고 폭탄으로 제압합니다. 그들은 반인반수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들은 감옥에 있는 동료들의 석방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펜니스를 향해 그들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펜니스에게 그들을 여신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누스는 셀리아에게 공주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고 말하며 그림자 세계로 사라진다. 바스티아와 그의 일행은 그녀에게 배를 작동시키고 수도로 향하라고 강요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곳이 공허의 집합체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스티아는 그녀에게 우회하라고 요청하지만 샤르낙은 그녀에게 직진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전사들은 희생물로 적합하도록 더럽혀진다. 바스티아는 마침내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싸우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제압한다. 항구의 경비원들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 한다. 찌른 생물을 레지나와 만나고 그녀는 그것을 왕실에 타보클로 확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녀는 배에 다시 올라타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리너스와 부딪힌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한다. 레지나가 리너스에게 자신의 배경 이야기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질서제국의 네 번째 공주라고 한다. 그리고 알테리아는 그녀의 여동생이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날 하늘에 불운한 별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별 아래 태어난 왕실 아이들에게는 특이한 법이 있다고 한다. 즉, 그 아이는 삭제되거나 감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속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며 하지만 셀리아의 할아버지는 레지나가 대우받는 방식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셀리아의 시녀이자 친구가 되었죠. 그 후 그녀는 공격자들이 배를 조종하기 위해 그녀의 여동생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요. 리누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왕실이 영혼의 힘을 가진 존재라고 밝혀요. 그리고 배의 항법 시스템은 인공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직 왕실 혈통만이 조종할 수 있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알테리아는 하이페리온 자체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너스는 공주를 다시 포획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셀리아와 다른 이들이 홀에서 인질로 잡혀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레지나가 충격을 받지만 라이너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타바클이 주요 다리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지나는 정령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게 합니다. 한편 파티홀에서는 펜니스가 짐승인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늑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검을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엘파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셀리아에게 이미 폭탄을 분석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엘파이는 샹들리에 뒤에 자신의 성검을 숨겼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폭탄이 반응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다. 즉, 성검 사용자가 활성화하기 위해 마력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중화시킬 수 없고 오직 지연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상에 소금을 더하자면 그녀는 단 1초만 지연할 수 있다. 셀리아는 함께 작업하면 쉽게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포크를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찔러보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피를 흘려서 뱀파이어 여왕의 힘을 활성화시키다. 한편 레지나와 리누스는 주 다리까지 도달하지만 텅 비어 있다. 사실상 시체들로 가득 차 있다. 리누스는 공주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궁금해한다. 레지나는 카벙크를 집어들며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들이 알테리아와 대화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않는다. 리누스는 그녀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믿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녀는 여유로운 상태로 돌아가서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녀는 카벙크를 잡고 집중하며 공주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 공주는 레지나가 누구인지 묻으며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도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주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공주는 단순히 끌려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대신 레지나에게 배 안의 사람들을 구하는데 집중하라고 애원한다. 그 후 공주는 테러리스트들이 하이페리온의 항로를 설정해 블랙리프를 피하려 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카벙크를 조종석으로 가져가는 것임을 밝힌다. 레지나는 그 후 리너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즉시 그녀에게 공주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레지나가 알테리아의 위치를 밝히지만 걱정한다. 만약 그들이 구하기로 선택하면 다른 모두는 운명에 맡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너스는 단순히 배를 멈추라고 말하며 공주를 구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어린아이일 뿐이니 혼자 보내지 말라고 거절한다. 리너스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범으로 창문을 부쉈다. 그는 자신이 그녀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며 임무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는 뛰어내리고 레지나는 그에게 여동생을 구하라고 말한다. 한편 파티홀이 있는 곳에서는 셀리아가 그녀는 자신의 뱀파이어 능력을 사용해 피를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얇은 피의 선을 만들어낸다. 폭탄을 조종하는 남자에게까지. 그녀는 엘핀에게 폭탄을 지연시킬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펜니스는 말을 멈추지 않고 늑대 남자에게 수다를 떤다. 늑대 남자는 나처럼 짜증이 나고 그녀의 목을 베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쿠야가 어떻게든 스스로를 풀어내고 접시를 떨어뜨린다. 테러리스트는 이 여자가 아직도 빵을 먹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어떻게 밧줄을 풀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단순히 테이블 위에 칼을 사용했다고 대답한다. 늑대 남자는 짜증을 내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옥수수녀는 세쿠야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펜니스가 일어나 입을 연다. 셀리아는 이 기회에 다시 자신의 혈액을 조종하고 공격을 준비한다. 늑대 남자는 기다리지 않고 펜니스를 공격한다. 펜니스는 어떻게든 피하며 유도수를 사용해 남자를 바닥에 제압한다. 늑대 남자는 기분이 나쁘고 다른 남자에게 사과를 불어달라고 말한다. 엘파이는 공을 이용해 주문을 지연시키며 셀리아가 자신의 혈액을 사용해 남자의 막대기를 파괴한다. 세쿠야는 옥수수녀를 테이블에 핀드하며 따라붙는다. 펜니스가 그녀의 얼음 늑대들을 소환해 늑대 남자를 얼립니다. 셀리아는 이 기회에 성검을 소환하여 남자를 공격하고 마침내 사과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펜니스가 거의 계획을 망칠 뻔한 것에 대해 불평이 있습니다. 모두 빠르게 장치를 꺼내지만 신호가 없고 어떻게든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을 확인하니 얼마나 가까운지 보게 되고 보이드 리프가 배에 탑승하며 공격합니다. 모두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엘파인과 세리아는 손님들을 안전하게 도우며 펜니스와 세쿠야는 몬스터를 물리치며 세리아는 갑자기 레오의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준 기념품을 이용해 그녀와 텔레파시 채널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는 레기나가 다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곳으로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셀리아에게 도움을 청한다. 한편 레기나는 실제로 공허함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셀리아가 도착하여 그녀를 구출한다. 파티홀 안의 것들은 처음에는 진정되지만 강력한 공허함이 합세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된다. 펜니스의 얼음 늑대들도 그를 막을 수 없다. 엘피는 도움을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세쿠야는 거부하며 큰 녀석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한다. 소녀들은 약한 공허를 처치하고 다른 방으로 후퇴한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힘인 다크 플로버, 악마의 검을 활성화하여 괴물을 바다 오징어로 변하게 한다. 다른 두 명은 마침내 다리에 도달하고 셀리아는 레지나의 뒤를 맡겠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앉아서 시스템에 접속하고 공주가 준 코드를 입력한다. 알고 보니 그것은 레지나가 태어난 별의 이름이다. 알티리아는 레지나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언니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레지나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감사하며 배의 시스템을 제어하려고 한다. 그 사이에 공주가 샤르나게 위해 비행기로 끌려가고 있다. 알티리아는 헬리콥터가 방향을 바꾼 것을 보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기뻐한다. 샤르나기 이륙하려 하지만 어성하오 헬리콥터가 끌려 내려간다. 그녀는 갑자기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공허들이 불덩이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앞을 바라보니 한 소년이 그녀에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며 묻는다. 배에서는 엘핀과 나머지 사람들이 공허들에 둘러싸여 있다. 몇몇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특히 엘핀이 더 이상 발사할 총알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자들이 나머지 친구들에게 릴렉스하라고 말해요. 레오니스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요. 괴물들이 공격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조각조각 나뉘어요. 그건 셰리예요. 그녀는 간식을 먹을 기회도 얻고 그림자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것이 자신의 주인을 믿은 대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샤르낙이 밖으로 나가서 레오니스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의 왕국을 망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말하며 자신을 마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를 마왕의 이름을 놀리는 어린애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화염 주문을 써서 공격하려 하지만 레오니스는 쉽게 막아내며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샤랑크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녀가 전설적인 악마 루드의 비밀 무술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이를 확인하고 그의 그림자로 그녀를 제지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녀는 악마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여신의 호의를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신들이 1000년 전에 멸망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여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샤랑크의 몸에서 검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녀가 여신의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입니다. 레오니스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이 파멸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샤랑크의 몸은 갑자기 거대한 괴물로 변환되어 더 많은 허공을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빠르게 기억을 되찾는다. 그에게 검을 준 것이 신들이었고 그가 영웅일 때 악마 군주를 죽이기 위해 주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악마 군주가 된 후 검을 파괴했다고 믿었다. 그는 불로 공허를 공격하지만 공허는 공격을 흡수한다. 공허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곧 다시 위로 나타난다. 레오니스는 피할 수 있었지만 작은 공허들이 공주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거대한 공허는 그를 공격한다. 그런데 선박을 조종하는 레기나는 감시 카메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배가 총알뿐만 아니라 미사일로 공허를 쏘기 시작한다. 미사일 중 하나에는 그를 돕기 위해 온 셀리아가 있다. 더 많은 공허가 소환되고 레오니스는 셀리아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살을 베어 칼날을 만들고 주변의 작은 공허를 처리한다. 레오니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악마의 검을 꺼내고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해 공허의 군주를 소멸시킨다. 결과적으로 셀리아, 사쿠야, 엘핀, 그리고 펜니스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주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나 알티리아는 레오니스가 사라졌음을 눈치챈다. 셀리아는 그가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고 설명하고 공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령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소녀와 함께 그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라. 한편 레오니스는 침대에 누워 아프다고 느끼고 있을 때 레지나가 들어온다. 그녀는 그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를 위해 사과 파이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일부를 먹여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가벼운 입맞춤을 하기로 한다. 레오니스는 부끄러워하고 레지나는 그에게 셀리아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한다. 공주의 명령 아래 병사들은 반인반수의 지하 은신처를 찾는다. 병사들이 들어가 저항하지 말라고 하지만 불길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들을 모두 돌로 변하게 하는 마법을 시전한다. 레오니스가 해골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반인반수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자신을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 잘 바티스라고 소개한다. 그는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하며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반인반수들은 굴복하고 레오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인 악마 늑대들을 붙여준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미로를 만들고 그들에게 거기로 후퇴의 제국에 저항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는 셀리아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텔레포트한다. 셀리아는 그의 방에서 그를 찾으려 하지만 대신 셰리를 발견한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자 갑자기 셰리가 사라지고 방은 텅 빈다. 레오가 방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남은 반인간들을 모집할 수 있어서 행복해한다. 레기나가 음식을 가져와서 모두 아침을 먹는다. 셀리아가 레오에게 건강하게 먹으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피를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레기나가 모두에게 그들의 기숙사에 유령개들과 유령 청소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셀리아가 레기나에게 그녀도 유령 청소부를 봤다고 말한다. 레오는 그것이 셰리일 거라고 확신하지만 셀리아에게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셀리아가 어디 갔었냐고 묻자 그는 혼자 훈련하러 갔다고 말한다. 한편 한 남자가 샤르닥이 남긴 악마의 검을 집어듭니다. 그는 그 검을 여신에게 바칩니다. 검은 분해되며 그는 누가 샤르닥을 처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셀리아의 중대가 임무를 위해 소집됩니다.
그들은 6년 전에 허공으로 사라진 도시가 방금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도시는 제3차 공격 정원이라고 불리며 셀리아와 레지나의 고향입니다. 도시는 그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으며 7일 후에 그들의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장교는 도시에서 구조 신호가 발신되었다고 전하며 생존자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셀리아의 소대는 도시를 조사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생존자를 확인하고 비상신호가 어떻게 송신되었는지 조사하고 가능하다면 도시를 폐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그 위치로 떠납니다. 레오는 블랙스를 지키게 하고 셰리를 동행하게 요청합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레오는 잠이 들고 과거의 로제리아가 그에게 말한 꿈을 꼭 1000년 후 미래로 환생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오는 그녀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녀를 찾아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깨어납니다. 그들은 도시의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눕니다. 레오는 셀리아와 함께 가고 나머지 3명은 함께 갑니다. 레오는 셰리에게 다른 3명을 따라가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셀리아는 어느 곳에 도착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공허 경보가 울리고 공격당합니다. 셀리아는 가로등 아래에 누운 채 거대한 공허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6명의 영웅 중 하나인 아르리라는 소녀가 도시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1000년 후의 미래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에 놀랍니다. 왜 자신이 이 특정 시기에 보내졌는지 몰랐지만 신이 곧 태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둘러보며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른 남자가 그녀 뒤로 다가와 기술을 설명한다. 그는 자신을 네페카스의 허공 군주라고 소개한다. 아르는 그에게 과거에서 왔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여신의 집기를 파괴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아르는 그가 집기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공격을 시도한다. 그러나 네페카스는 그녀에게 떠날 것을 말하면서 사라진다. 그는 거대한 허공을 소환하여 그녀와 함께 있게 한다. 한편 실레야를 공격하는 허공이 거의 그녀를 끝내려고 하는 순간 레오가 그녀를 안전하게 지하로 포털로 이동시킨다. 그는 마법 전투에서 허공과 맞섰지만 허공은 저레벨 마법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레오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레벨 9 마법을 사용하여 공허를 파괴한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합류하여 그녀에게 공허를 이겼다고 말한다. 셀리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레오는 그녀가 너무 무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의 백작 능력으로도 치유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셀리아와 레오 뒤에 사람들이 나타난다. 레오는 그들을 공허로 생각한다. 셀리는 그들의 제복에 공작의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윌리엄 리치몬드라고 소개한다. 그는 크리스탈리아 가문이 기사단장이다. 그는 셀리아의 아버지에게 명령받는다. 그는 자신이 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고 말한다. 레오는 그가 지금까지 전투 현장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때까지 현재 시점에서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은 셀리아에게 그녀가 그들의 긴급 신호를 받고 도시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긴급 신호를 보낸 사람인 것에 놀란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녀에게 그 신호가 도움 요청이 아니라 경고였다고 말한다. 그는 만약 일이 방치된다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폐허가 된 도시에서 새 보이드 군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그 보이드 군주가 도시의 발전소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레오에게 그들이 서둘러 거기로 가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레오는 그녀가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윌리엄은 그녀를 유령 리무진으로 성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레오는 유령들이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골렘 말들을 소환하여 차를 끄는 것으로 대체한다. 한편 다른 세 여자애들은 아를과 마주친다. 레기나는 그녀가 생존자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한다. 하지만 사쿠야는 아르의 검을 보고 그녀를 뒤로 끌어당긴다. 사쿠야는 아르를 맞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르는 이 여자애들이 네프헤카의 부하들이라고 오해한다. 그들은 검을 들고 싸우지만 실력은 비등하다. 사쿠야는 빠른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거의 가하지만 아르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멈춘다. 그녀는 아르에게 부상이 없었다면 이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셀리아는 기분이 나아지지만 레오에게 그의 체액을 좀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 올라가고 그를 말리기 시작할 때 엘핀과 연락이 온다. 엘핀은 그녀에게 공허와의 전투에 대해 묻고 셀리아는 보고를 한다. 그녀는 또한 엘핀에게 공허 군주가 도시 어딘가에 숨어 있고
발전소를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한다. LP는 그들이 생존자를 치료 중이라고 말하고 크리스탈리아 저택에서 재집결하기로 결정한다. 셀리아는 조금 더 보디 주스를 요청하지만 레오는 그녀에게 맨더리를 입히며 그녀의 백작 나이를 강화하는 드레스를 제시한다. 그는 그것이 빠르게 만화를 소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왜 갑자기 그녀에게 드레스를 줬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런 다음 그는 행운의 장식으로 해골 사슬을 그녀에게 준다. 여자아이들에게 돌아가면 레기나는 아르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엘파이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공격한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그들을 허공의 군주와 동맹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엘파이는 세 번째 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지만 아르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그녀는 아르를 어디서 왔는지 묻지만 아르는 그들이 도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LP는 그 질문에 대답하며 아르를 깨닫게 한다. 인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LP는 다시 질문을 반복하지만 아르는 단순히 대답한다. 신을 물리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아르는 혼자서 계속 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막는다. 그녀의 배가 고프고 세쿠야가 간식을 준다. 셰리는 그룹을 지켜보며 아르이 100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편 공허가 네페케스에게 가서 한 공허가 쓰러졌다고 보고한다. 네페케스는 누가 자신의 고위 공허를 처치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가 행동해도 괜찮다고 결심한다. 레오와 셀리아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고 셀리아는 과거의 기억에 잠긴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고 레오는 그의 왕좌를 떠올리게 하는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 셀리아는 2층으로 올라가고 그녀는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른다. 그녀는 성의 정원을 탐험하고 결국 눈물이 흐른다. 유령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방을 재구성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악마 군주와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던 기억을 떠올린다. 갑자기 네페케스의 목소리가 그녀의 기억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네페케스는 그녀에게 젊은 여성이 거기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그가 생존자인지 물어보지만 그는 인간으로 오해한 것에 화가 납니다. 그는 불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며 그녀를 공격합니다. 레오가 위층에서 소리를 듣고 셀리아가 쓰러져 있는지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쓰러져 있는 동안 셀리아는 과거의 한 사건을 꿈꿉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레기나와 함께 피난소로 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셀리아는 아버지와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그는 그가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의 집에 맡겨진 의무라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그에게 싸움에 함께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신성한 검을 깨울 때까지 함께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악마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그는 언젠가 악마 군주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 공허한 존재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자신 앞에 3명의 언데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깬다. 네페카스는 자신의 3레벨 마검으로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는 너무 힘들다. 그러다 먼지가 걷히고 그는 언데드 전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셀리아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네페카스는 그녀를 단순한 인간으로 착각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언데드 군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는 그녀의 방어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하지만 레오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화염구를 던져 넘어뜨린다. 셀리아는 그에게 언데드 검객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는 그들이 자신이 이전에 준 열쇠골이라고 말한다. 언데드 전사들은 자신들을 3명이 라그나스의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파워레인저 포즈를 취한다. 그들은 레오에게 편히 쉬라고 말하며 셀리아를 지킬 것이라고 한다. 네페카스는 다시 일어나면서 레오에게 그가 단순한 인간이었다면 끝장났을 것이다. 레오는 그를 알아보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레오에게 화염 공격을 퍼붓지만 레오는 얼음으로 반격하여 네페카스를 억제한다. 네페카스는 그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청하지만 레오는 먼저 자신의 질문에 답하라고 말한다. 레오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물어보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 네페카스는 웃으며 레오에게 그 그릇이 역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한다. 그는 레오에게 더 이상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여신의 힘에 의해 세상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레오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사라져버린다. 레오는 네페카스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로시리아를 깨웠는지 의심한다. 성스러운 질서의 상징이 하늘에 비춰지고 좀비 병사들은 건물을 대피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거대한 생물체가 나타나며 윌리엄은 셀리아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 성스러운 질서의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여러 개의 빈 공간 생물체들이 움직인다. 레오는 찬송가를 알아듣고 그 생물체를 성인 타리스의 유물로 확인한다. 6 영웅 중 한 명이다. 셀리아는 다른 3사람에게 보고하고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선다. 알을은 음식과 함께 남겨진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백업 신호를 발생시킨다. 공허의 생물체들이 도시 주변을 떼지어 날아다니며 다른 3명은 셀리아를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셀리아와 언데드 전사들은 공허의 생물체들과 계속 싸우지만 그들에게 입힌 상처는 재생되어 아무런 손상도 남지 않습니다. 렉이나 사쿠야도 공격받은 공허의 생물체들로부터 같은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엘파이는 스캔을 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생물체의 약점은 머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레오가 셀리아에게 같은 말을 전하고 이제 그들은 공허의 생물체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성타리스가 레오와 셀리아에게 다가갑니다. 레오는 그녀가 직접 찾아가려고 했던 일을 대신 해주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셀리아, 레오, 그리고 언데드 전사들은 끝없이 밀려오는 공허의 생물체들과 계속 싸웁니다. 레오는 공허의 물결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세인트 타리스를 향해 거대한 마법을 시전한다. 그녀는 마법에 의해 녹아내리지만 다시 재생된다. 레오는 그녀가 10급 마법을 견뎌낸 것에 놀란다. 그녀는 자신의 11급 마법을 시전하고 레오는 방어 장벽을 세운다. 그녀는 여러 개의 마그마 돌을 방출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세인트 타리스를 처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뒤를 지켜봐 달라고 요청한다. 언데드 전사들과 셀리아는 그를 공허로부터 보호한다. 그가 점프하여 악마의 검을 꺼낼 때 그는 세인트 타리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검이 공명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세인트 타리스에서 로살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검을 사용하려 하냐고 묻는다. 레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검으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말한다. 레오는 타리스에게 공격하지만 공격은 막히고 그녀는 빛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마법을 시전한다. 레오는 빛 화살에 맞아 땅에 쓰러지고 타리스는 또 다른 마법을 시전하려 하지만 셀리아는 레오에게 준 드레스를 소환한다. 이를 업그레이드하여 와이프 재질로 만들고 혈액 마법으로 타리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언데드 전사들이 레오를 보좌하고 셀리아가 그를 들어올린다. 레오는 로젤리아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그녀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한 걸 기억합니다. 그는 셀리아의 품에서 깨어나서 그녀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아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안고서 그의 체액을 마시도록 해서 달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만화를 그에게 주입합니다. 레오는 로젤리아가 그에게 약속하라고 부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미래의 다른 존재로 돌아온다면 그가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원합니다. 리나스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그가 기억하고 악마 검을 통해 그녀의 진짜 몸을 찾아야 한다고 종용합니다. 그는 이제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대신 로젤리아가 적절한 시기에 해제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이것이 꿈이 아니라 로젤리아가 적절한 시기에 해제한 기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이제 이것이 꿈이 아니라 로젤리아가 적절한 시기에 해제한 기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셀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피를 이용해 레오의 몸에 만화를 주입하려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로젤리아 이 미래의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악마검으로 그녀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 행동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악마검은 그에게 운명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레오는 결국 깨어나 로젤리아이 그의 기억에 막을 걸어두어 그녀와의 약속을 잊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타리스가 재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로젤리아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다시 악마검을 집어들고 셀리아는 그의 상처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이제 괜찮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자신의 만화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기억이 제때 돌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면 셀리아가 그에게서 빼앗은 모든 피를 되돌려 주었기 때문인지. 그는 셀리아에게 돌아서고 그녀는 드레스의 일부를 찢어서 그에게 준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그는 그것을 사용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다. 그때 타리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윌리엄에 의해 멈춰진다. 그는 레오에게 그들의 영혼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마법을 사용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셀리아 가족의 기사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낀다. 셀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지 묻고 레오가 할 수 있다고 확인한다.
한 기사님이 설명한다. 일부 기사들의 영혼이 타리스가 나타난 지 42일 만에 공허로 변했다고. 리누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 영혼 구슬을 본다. 그는 타리스가 공허로 변한 것을 깨닫는다. 그날 바로 그의 봉인이 깨졌을 때 그녀는 기사들의 영혼을 이용해 그들을 공허로 만들어 공격 정원으로 사용했다. 윌리엄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모든 영혼을 하나의 구슬에 담아 기사들은 그가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그를 감사해합니다. 하지만 레오는 자신이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사들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땅에서 몇몇 해골 기사를 소환하고 그리고 기사들의 유령 형태를 이 새로운 몸체와 합칩니다. 윌리엄은 이제 기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레오는 그런 다음 셀리아에게 돌아서서 아직 충분한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와 기사들은 레오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타리스가 다른 빈 공간들을 소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셀리아는 그녀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성검을 꺼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 기사들을 위한 여러 개의 창을 만듭니다. 모든 두개골 기사가 싸울 준비에 들뜹니다. 한편 엘피는 팀과 함께 공허 군주와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그들은 바이크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지만 아르리 그들을 막습니다. 그녀는 싸움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레지나는 그녀가 아직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언급합니다. 갑자기 공허가 아르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는 간단한 스윙으로 그것을 지웁니다. 여자들은 감명을 받고 그녀는 자신이 공허의 군주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야. 그녀는 자신의 성스러운 검이 그 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사쿠야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그녀의 힘으로 공허의 군주를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그녀는 엘파인에게 함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사쿠야가 여자를 지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엘파인은 이를 수락하고 출발 준비를 한다. 세리아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공허와 싸우고 있다. 모든 병사가 그 괴물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 그들은 레오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흡수해서 힘을 회복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 사이 소녀들은 레오와 만날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주변의 공허의 양을 눈치챘어. 엘파인은 자신의 힘을 써서 레지나의 자전거를 몰아 우리의 가장 뜨거운 이가 하늘을 나는 공허를 공격하게 할 거야. 레지나는 명령을 받아 대포를 소환해 괴물들을 쏘기 시작해. 공허 중 하나가 엘파인에게 집중하지만 사쿠야가 그것을 반으로 잘라버려. 그 후 셀리아는 기사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공격하는 공허를 못 보고 있어. 해골 중 하나가 공허를 물리치고 다른 해골이 그녀를 잡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뱀파이어 여왕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그것이 주로 자신의 드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오가 그것이 그녀의 힘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녀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며 레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골들도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여러 공허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의 해골이 평균 학생보다 더 강력하다. 셀리아는 그때 자신의 등에 뭔가를 발견한다. 레오는 엄청난 양의 영혼을 흡수하고 있으며 공이 거대해졌다. 공허의 군주는 그를 바라보며 여러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직 자신의 전력을 사용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타리스의 마법진이 그들을 향해 방향을 바꾼다. 레오는 모두에게 도망치고 숨으라고 외친다. 타리스는 마법을 활성화하여 그들을 향해 여러 개의 마그마 공을 발사한다. 그러나 두 쌍으로 그룹 지어 한 명은 마법을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을 날려보낸다. 셀리아가 레오가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그는 괜찮다고 설명하며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엘파인과 소녀들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엘파인이 셀리아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레기나는 모든 것이 괜찮을지 궁금해하지만 엘파인은 확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뒤에 거대한 공허가 나타납니다. 레기나가 그것에 맞춰 발사하지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 공허는 어떤 힘을 활성화시키며 4개의 레이저 빔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윕스가 그의 팔을 잡아채서 건물로 밀어넣고 파괴합니다. 누군가가 돌아봅니다. 셰리가 그저 그것을 덮습니다. 악마 군주들이 만든 대로 그녀의 임무를 완수했다. 전투로 돌아가자
해골들은 가능한 많은 공허를 처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리오는 충분한 힘을 흡수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거대한 공을 만들지만 타리스는 여러 마법원을 만드는 또 다른 주문을 만든다. 리오는 천천히 그의 악마 검으로 영혼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타리스는 그녀의 마법원을 잊고 대신 검물을 집어들기로 결심한다. 리오가 움직일 수 없자 셀리아는 그녀의 뱀파이어 여왕의 힘과 신성한 검을 결합하여 그것을 반으로 자른다. 리오는 로젤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진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의 가짜 자신을 죽이고 진짜 여신을 찾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영혼의 힘으로 검을 충전하고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그러나 타리스는 신성한 방패를 활성화한다. 레오는 이에 놀라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동안 소녀들은 드디어 타리스에 가까워지고 아르리 일어나 그녀의 공격을 준비한다. 사쿠야는 엘핀에게 그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라고 말하고 모두 동시에 공격할 준비를 한다. 사쿠야와 레지나는 그들의 성검을 사용해 장벽의 균열을 만들어 아르에게 공격할 기회를 준다. 공격이 타리스를 향해 날아가며 장벽이 해제된다. 라니우스는 누가 그럴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는 저장해둔 모든 힘을 사용하여 타리스에게 쏟아붓는다. 보이드의 몸체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셀리아는 윤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언젠가 악마 군주가 인간을 보이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보이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타리스도 따라 사라진다. 그리고 공격 도시가 움직임을 멈추면서 승리를 알린다. 그 후 밤의 영혼들은 골렘의 몸체에서 떠나간다. 윌리엄은 마지막 순간에 셀리아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가 부모와 자매와 함께 싸웠다면 더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윌리엄은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자아이들이 도착하고 셀리아는 레기나의 품으로 달려간다. 그룹은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사쿠야는 알르가 신성한 장벽을 파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헬리콥터 몇 대가 도착하고 펜니스는 셀리아와 다른 친구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그들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고 레오니스는 알르가 그것, 신성한 장벽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1000년 전의 영웅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셀리아는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는지 묻지만 그는 괜찮다고 답한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책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기념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이 악마 군주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언급한다. 레오는 놀라며 그녀는 악마 군주의 전설을 설명하고 그가 한때 영웅이었다고 언급한다. 레오의 반응은 거의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활동적인지 묻는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마할 수 있었다. 돌아온 후 레오는 블라카에게 네피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사하라고 전한다. 그는 자신이 설명한다. 셰리도 아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레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 레오가 셀리아에게 드레스를 줬다고 언급한다. 그는 문제가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하녀 복장을 보고 바보라고 부른다.